안녕하세요. 우리 1번님들, 우선 이번에 사귈 때, 교제할 때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분의 관계는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시작이 됐어요. 단순한 호감이나 설렘을 넘어서 굉장히 강한 끌림이 작용했다는 의미거든요. 상대방은 1번님에게 쉽게 빠져들었고 이 관계에 대한 욕심도 컸을 거예요. 단순히 좋아한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집착에 가깝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한 매력을 느꼈고 아마도 1번님이 상대방에게 주는 자극이 상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빠져도 되나? 하는 고민도 있었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본능적으로 이끌렸던 관계였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강렬한 감정이 있었던 거죠. 1번님과 함께할 때 상대방은 정말 완벽한 순간이다 라고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 라는 깊은 만족감도 느꼈던 거죠. 아마도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행복했던 요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신경 쓰였던 부분도 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나 관계의 안정성을 고민하게 만든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감정적으로는 1번님과 함께하는 게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았대요. 이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계속 신경 쓰였을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느린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1번님보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속도가 느리거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애를 하면서 행복했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지? 하는 부담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연애를 하면서 숨기고 싶었던 속마음이 우리 컵 2번이라는 게 조금 흥미로워요. 컵 2번은 감정적인 교류와 서로를 향한 애정을 의미하는데 이걸 숨기고 싶었다는 건 이 관계에서의 감정적 균형을 맞추는 게 어렵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상대방은 1번님이 주는 감정을 100% 똑같이 돌려주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고, 그게 미안하거나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 관계에서 내가 더 깊이 빠져드는 게 아닐까 하는 위험한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너무나 소중했지만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게 있어요. 1번님이 모르게 스스로 조절하거나 속으로 감정을 삭히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거죠. 다음으로는 이별했을 때 속마음을 볼게요. 이별할 당시에. 이렇게 좋아했는데 왜 헤어지자고 했을까? 일단 이별을 맞이한 두 분의 감정은 단순히 끝났다라는 느낌보다는 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상대방도 이별을 쉽게 결정한 건 아니었고 마지막까지도 되게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거래요. 이별 당시 상대방이 겉으로 드러낸 감정에 우리 소드 10번이 나왔어요. 이거는 상대방이 이별을 맞이하면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느낌을 1번님에게 강하게 주려고 했다는 걸 의미해요. 마치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듯이 단호하게 선을 긋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커요. 1번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너무 냉정하거나 이미 다 정리한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이별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았대요. 어쩌면 이미 관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했던 결정이었대요.
하지만 겉으로 단호해 보였던 거와는 달리 속으로는 여전히 1번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감정이 남아 있었고 이 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준 것과는 다르게 속으로는 이별이 힘들었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많았을 거예요. 상대방은 이 관계를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반대로 이 관계를 내가 계속 끌고 가려면 너무 많은 걸 감당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너무 버거워졌거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이 관계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상대방이 1번님의 감정적인 반응을 가장 걱정했대요. 상대방은 1번님이 굉장히 깊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별을 전했을 때 1번님이 받을 충격이나 상처를 걱정했을 거예요. 사실 여기 황제와 여왕제는 커플 카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1번님과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어느 정도 깊은 신뢰가 쌓인 관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끝낼 수 없었고 이별을 전하는 과정에서 미안함과 죄책감도 컸을 거예요. 다음으로 이별하자마자 이별 즉시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이별 이후에 상대방이 보인 반응과 실제 감정은 다소 차이가 있어요. 겉으로 보인 태도와 속마음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았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별 직후 상대방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고받는 감정적인 교류 혹은 현실적인 노력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느꼈대요. 속으로는 내가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너무 받기만 했나? 같은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별을 하면서도 1번님이 힘들어할 거를 걱정했고 속으로는 미안한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속마음이 쭉 유지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하게 작용한 감정이 컵 10번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여전히 1번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즉, 이별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좋았는데 같은 감정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더 복잡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연애 감정을 떠나서 오랫동안 쌓아온 정이나 관계의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는 게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이제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혹은 1번님 없이도 괜찮을까? 같은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이별 후에도 연락에 대한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다시 연락하면 안 되겠지? 혹은 이대로 조용히 있는 게 맞겠지?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다시 연락할 타이밍을 엿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속마음을 볼게요. 현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은 지금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대요. 이별 이후에 상대방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보다 더 힘들어졌을 수 있어요. 특히 심리적으로 공허함을 많이 느끼는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혼자가 된 이후로 이제 누구한테 의지하지? 혹은 뭐 예전처럼 편하게 기댈 사람이 없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1번님을 떠올릴 때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상대방이 아직 감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벽을 세우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거는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었다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예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막으려는 거죠. 그럼 미래에 지속될 속마음을 볼게요. 과연 지금 속마음이 미래에도 지속이 될지. 사실 미래에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별을 했지만 완전히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다가가기도 어려운 애매한 감정이 계속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성적으로 관계를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1번님과의 관계를 두고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감정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미래에는 이 관계를 정말 끝낼지 아니면 다시 이어가야 할지를 두고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관계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마법사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이건 상대방이 미래에 들어서면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리를 마치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의미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능동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관계를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그냥 다시금 우리 1번님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우리 1번님들 속마음은 변수 따라 흐름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2번님들 우선 이번에 사귈 때, 교제할 때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분이 2번님에게 되게 강한 끌림을 느꼈대요. 단순히 외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2번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흥미로울 거라는 기대감이 컸대요. 시작할 때부터 망설임보다는 한번 가보자 하는 식으로 빠르게 감정이 타오르면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커요. 2번님이 상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고 일종의 설렘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존재였던 거죠. 다만 이게 감정이 급하게 타올랐던 만큼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순간적인 감정과 본능적인 끌림에 의해 관계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대요. 연애 중 상대방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 속에서였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거나 혹은 이번님과 함께 있을 때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편안하게 대화하던 순간들이 가장 즐거웠을 가능성이 커요. 특별한 이벤트나 대단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함께 있는 그 자체에서 오는 편안함이 가장 큰 행복으로 다가왔대요. 상대방이 이번님과 함께 있을 때 유쾌하고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연애를 하면서 상대가 신경 쓴 부분은 이번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번님이 자신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있는지였대요. 이 사람이 자존심이 꽤 강한 편이라 연애를 하면서도 자신이 승자의 입장에 있고 싶었을 거예요. 반대로 만약 2번님이 상대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상대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게 상대방에게 꽤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겉으로는 조금 여유로워 보이고
혹은 나는 연애에 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 라는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번님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랐었대요. 연애를 하면서도 이 관계가 확실히 유지될까? 이번님이 나를 언제까지 받아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본인 스스로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감정을 우리 이번님에게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분이 왜 헤어지자고 했을까? 혹은 헤어질 당시에 속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볼게요.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은 겉으로는 굉장히 담담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마치 이별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이 커요.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거나 흔들리기보다는 이제는 가야 할 때다,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다 라는 생각으로 이별을 선택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게 상대방이 완전히 미련 없이 떠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별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속으로는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다잡았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이별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이별을 후회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보다 이 선택이 맞다라고 합리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 사람이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라서 이별 당시에도 자신의 슬픔이나 미련을 철저하게 숨겼을 거예요. 이번님 입장에서는 진짜 감정이 없는 건가? 라고 느꼈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이분이 연애를 지속하면서도 점점 마음을 닫아가고 지쳐가고 있었다는 게 보이거든요. 어쩌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거나 상대방이 이번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게 부담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연애 중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크게 상처를 받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쌓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별을 결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별을 결심했더라도 의외로 쉽게 말하지 못하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특히 이원님이 이별을 결심했더라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고민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이번님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어질까봐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별을 결정할 때도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별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맞을까 고민을 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별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별하자마자 이별 직후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이별을 한 직후에는 상대가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말이나 행동이 예민하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의도적으로 냉정하게 행동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별 후에 이번님과의 연락을 빠르게 정리하거나 단호한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이별을 결심한 입장이라면 처음에는 이게 맞아 라는 확신을 가지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겉으로는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무렇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이별을 밀어붙이려 했다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상대는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타입이셨던 것 같아서 혼자서 조용히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별 직후에도 상대방은 좀 해방감을 느꼈대요. 어느 정도 그런 게 섞여 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 컵 3번은 가벼운 분위기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여유를 의미하는 카드라서 이별 후에 상대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어떤 기분 전환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감정을 완전히 정리한 상태는 아니지만 혼자 깊게 빠지기보다는 다른 곳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곧 완전히 자유롭고 싶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기보다는 그냥 나 이제 좀 당분간은 즐겨야겠다 뭐 이런 마인드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문제점은 책임감에 대한 부담이었대요. 내가 이 관계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별 직후에도 이게 맞는 선택이야 라고는 생각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본인의 미래나 직업, 생활 패턴 등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별을 정당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이별 후 다시 연락하는 건 상대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내가 다시 연락하면은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아 라든지 지금은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1번님이 보고 싶거나 미련이 남았을 수는 있지만 결국 현실적인 부담감 때문에 다시 연락하는 걸 꺼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현재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지금의 속마음은 또 바뀌었을까? 한번 볼게요. 사실 지금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분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고 있거나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최근에 충격적인 일을 겪었거나 인생에서 큰 변화를 맞이한 것 같아요. 이게 감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거나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별 당시에는 이 선택이 맞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때의 판단이 흔들리거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뭔가 혼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이 여전히 이번님을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점점 더 깨닫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현실적인 부분을 더 고려했다면 지금은 감정적인 부분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님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리움이나 미련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 나온 컵 퀸 카드는 감정을 표현하려는 카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마음속에 혼자 품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런 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선 상황 때문에 지금 상대방은 굉장히 예민한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여기 나오는 소드나이트는 되게 빠르고 직설적인 성향을 가지는 카드라서 현재 무언가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나 본인이 집중해야 하는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현재 상대가 이번님과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하는 단계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정리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여유로운 척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철저하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타워카드처럼 예상치 못한 감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서 스스로도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래요. 그렇다면 미래에 지속될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속마음이 지속이 될지 어쩔지. 미래의 상대방은 감정을 정리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될 거긴 해요. 이별 후 한동안 혼란을 겪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정말 정리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미련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본인은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잡으려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고민하고 불안해할 요소는 자기 자신이 한 선택이 맞는가에 대한 후회와 불안이에요. 밤마다 이별을 곱씹으면서 정말 잠 못 이루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별을 정리하려고 해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잘한 선택일까?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 같은 생각이 계속 떠오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단순히 미련이 남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어. 나에게 강한 영향을 줬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조용히 지켜보면서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고민할 가능성이 커요. 혹은 주변을 통해 이번님의 근황을 듣거나 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연락을 못 할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궁금해하고만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이번님들 속마음은 변수 따라 흐름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3번님들 우선 이번에 사귈 때, 교제할 때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은 사실 처음부터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단순히 연애에 대한 설렘보다는 이 관계가 잘 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 컸을 수도 있고, 과거 연애 경험에서 온 불안감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부담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3번님과 연애하면서 3번님과 함께 할 때 자신의 매력을 발휘하고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나갈 때 가장 행복했대요. 이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더 강하고 멋진 사람처럼 느낄 수 있었던 거죠. 3번님이 상대방의 리드를 따르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큰 만족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상대방이 3번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든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감정적으로는 끌리지만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균형을 잃을까봐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혹은 본인이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거나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조절이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연애를 하면서도 만족감을 100% 느끼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관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감정적으로 공허하거나 마음이 뜨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이런 감정을 좀 숨기고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 관계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 감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지? 같은 고민을 하면서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던 거죠. 다음에는 이별할 때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겉으로는 크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심각한 분위기를 만들기보다는 최대한 담담하고 가벼운 태도로 이별을 전달하려고 했을 거예요. 쿨하게 행동을 하거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감정적으로 동요되더라도 이건 성장 과정 중 하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거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려 했을 수도 있고요. 이별을 결정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흐려지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감정적인 미련이나 흔들림보다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하는 이유에 더 집중했을 가능성이 커요. 겉으로는 가벼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단순히 감정적으로 힘들었다기보다는 이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동요를 차단하고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선택이라고 확신했던 흐름이래요. 상대방은 이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나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관계가 너무 강렬하게 흘러가거나 감정적으로 얽매이는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점점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듯 느낌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스스로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패턴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상대방을 이별로 몰아갔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분명한 끌림은 있었지만 이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별을 전달하면서 상대방이 내가 이별을 말함으로써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느꼈대요. 이 선택이 맞을까? 이걸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별을 말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관계의 끝을 결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무겁게 다가왔던 거죠. 상대방은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이별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단호한 결정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감정을 억누르고 이별을 전했을 거예요. 다음으로 이별을 한 후 완전히 헤어지고 난 후 속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이별 직후에도 딱딱하거나 차갑게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여운을 남기는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커요. 완전히 감정을 끊고 떠난 게 아니라 마치 여전히 따뜻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별 후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꼭 재회를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본능적으로 관계를 부드럽게 마무리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걸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태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는 흔들릴지라도 속으로는 이별 후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관계를 끝낸 후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마음이 편한 건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매몰되지 않고 차분하게 정리하려는 흐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상대방은 이별 직후에 오히려 감정적으로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별을 통해 그 무게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물론 완전히 행복한 감정은 아니지만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일단은 내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생겼다. 같은 안도감이 컸던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일단 혼자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컸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은 관계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고, 다시 연락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감정을 정리하는 쪽을 선택했을 거예요. 연락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던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별 직후에는 당장은 연락하지 말아야겠다. 나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강했던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속마음을 볼게요. 지금은 또 무슨 생각인지. 상대방은 지금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걸 쉽게 표현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감정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를 곱씹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거나 누군가에게 강하게 감정을 보이는 상황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흐름이에요. 이게 아직도 3번님을 완전히 정리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걸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뭔가 이게 현실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혼란이나 상상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즉 실제로 다가오려고 하기보다는 이 관계가 만약 계속되었다면 지금 다시 연락하면 어떤 흐름이 될까 같은 생각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완전히 감정을 차단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감정적인 여운이 남아있고 선배님을 향한 미련이나 애틋한 감정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걸 행동으로 옮길지 그냥 마음속에서만 품고 있을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외적으로는 자기 삶을 즐기고 있고 큰 미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별 후 자신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감정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미련 없이 떠난 게 아니라 여전히 감정적으로 생각나는 순간이 있고 그 부분을 그냥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미래에 지속될 속마음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어떤 감정이 지속이 될지. 사실 앞으로 상대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 관계를 감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정리하려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이 관계가 왜 끝났는지, 이 관계가 계속되었어도 정말 좋았을까 같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단호해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순간에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3번님에 대한 생각이 문득 강하게 떠오를 때 갑자기 연락하고 싶어진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감정을 강하게 눌러버리려고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평소에는 단호하게 정리하려고 하지만 가끔씩 생각이 폭발적으로 밀려올 때가 있다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달라졌을까?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더라도 행동으로는 최대한 현실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만약 다시 연락을 하게 된다면 감정적인 충동에서가 아니라 충분히 고민한 후 신중한 태도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정을 행동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시간이 지나도 이 관계에 대한 어떤 미묘한 후회나 아쉬움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할 거긴 해요. 행동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 3번님들 속마음은 변수 따라 흐름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4번님들 우선 이번에 사귈 때, 교제할 때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대방이 4번님과의 연애를 돌아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꽤 설렘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스타 카드가 나온 걸 보면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뭔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희망과 기대가 컸던 상태였어요. 막연한 이상향 같은 감정도 있었을 거고요. 3번님을 통해 자기 자신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좋다, 끌린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더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감이 컸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연애하면서도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관계가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한 데이트보다는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는 순간들. 예를 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거나 같이 고민을 나누고 해결해가는 과정이 상대방에게 의미 있었을 거예요. 4번님과 함께 하면서 나도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행복으로 남아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관계가 진행이 되면서 상대방에게 신경 쓰였던 부분도 있었어요. 이 관계가 너무 즉흥적이진 않을까? 지금 이 흐름이 맞는 걸까?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끌렸지만 이 관계에서 명확한 답을 찾고 싶다는 욕구가 컸을 거고요.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걸 그대로 드러내면 관계가 너무 날카로워질까봐 혹은 갈등이 생길까봐 스스로 억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별 당시의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헤어질 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두 분이 이별할 때 상대방이 되게 감정적으로 되었거나 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커지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조용히 정리되는 이별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별을 이야기할 때도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부딪히거나 의견 차이를 끝까지 조율하지 못한 느낌이 강해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고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고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완전히 달랐대요.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더라도 사실 속으로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을 거예요. 감정을 마구 표출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현실적인 판단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이별이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적인 결정이었다기보다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방은 4번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는 생각했지만 이별을 택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상대방은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점점 이 관계가 나한테 무겁다고 느꼈대요.
처음에는 함께 하는 게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너무 많은 걸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연애를 해야 하나? 혹은 내가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상대방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그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졌던 거죠. 근데 의외로 상대방이 가장 걱정했던 건 이별을 이야기했을 때 사부님과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별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닫혀버리는 느낌을 받을까봐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별 이후에 스스로가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었을 거고요. 다음으로는 헤어지고 난 후 우리가 완전히 이별했을 때 속마음을 볼게요. 상대방도 이별을 겪으면서 감정적으로 꽤 힘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단순히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후폭풍이 왔었던 거죠. 다만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상처를 안고서도 참고 견디려는 모습이 강해서요. 그래서 겉으로는 차갑거나 단호한 태도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별을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별이 힘들지만 동시에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도 있었던 거죠. 이제 다 끝났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와 같은 감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별 후 한동안 공허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 뭐 하지? 같은 감정이 컸을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피곤하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별 직후에는 감정이 격렬하게 요동쳤다기보다는 그냥 멍한 느낌으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제대로 한 선택이었나? 하고 깊이 고민하는 것보다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던 거죠. 이 생각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의미가 있었나? 하고 되돌아봤대요. 이 관계가 진짜 끝난 건가? 이만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했을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를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이 의미 있었는지를 고민했던 거죠.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정말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요. 다시 연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진짜 끝인가? 같은 생각도 하고 근데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막연하게 떠올리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이 컵 7번을 보면. 그래서 연락하고 싶다라고 확신한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같은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속마음을 볼게요. 지금 속마음은 또 어떤지, 어떤 생각인지. 지금은 4번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직도 완전히 정리된 마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직접적으로 다가가진 않더라도 4번님의 근황을 궁금해하거나 혹은 이별 후 본인이 내린 결정이 맞았는지 계속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행동보다는 관찰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기가 생기면 다시 뜨거워질 수도 있는 감정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요. 다만 여기 완전 아이트는 감정이 깊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확 타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4번님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이 지속될지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현재 상황을 보면 상대방은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이별 직후에 자신의 선택이 맞았는지 되돌아보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관계를 정리한 후 더 나아진 건지 아니면 후회가 남아있는지 혹은 4번님과 다시 연락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겉으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억누르고 절제하고 있는 거죠. 3번님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 흔들리면 안 된다. 같은 마인드로 스스로를 다잡고 있대요.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에 지속될 속마음을 볼게요. 미래에도 과연 이 생각이 지속이 될지. 상대방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4번님과의 관계를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특히 심리적으로는 계속 4번님을 떠올릴 거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감정은 계속 상대방을 흔들리게 만들 거예요. 상대방은 여전히 4번님을 생각하지만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라는 자기 통제가 계속 작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이 남아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으려고 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감정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점점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참고 견딜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4번님과의 관계를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했던 소중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단순히 감정적인 여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곧바로 재회로 이어지지는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4번님과의 관계를 쉽게 보내지 않고 계속 의미를 두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고민을 하더라도 명확한 행동을 하지는 못해요.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이거나 한 번쯤은 가볍게 연락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는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반응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4번님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깊은 의미가 남는 사람으로 기억이 돼요. 연애 감정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중요한 존재였다고 느끼게 될 거고요. 이별 후 시간이 지나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관계였다라는 감정은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4번님들 어떤 행동은 변수 따라 흐름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요.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